시작해봅시다. 내분점 공식. 설명할 거 이거 하나에 평면좌표에서 내분점 공식 갖고 설명하면 얘를 또 이용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게 나오니까 내분점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교환까지 해볼게요. 일단은 또 간단하게 수직선 안에서 일어나는 내분 상태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점 A와 점 B를 내분하는 점은 선분 AB 안에 있다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고 안에 있을 거예요. 내분점 여기 어딘가에 내분점을 C라고 할게요. C라고. 그때 A, B의 내분점을 A에서부터 C까지, 그 다음에 이 내분점 C에서부터 B까지의 이 길이를 M 대 N이라고 할 때 얘를 선분 AB의 M 대 N 내분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장 특수한 상태는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을 때, 즉 1대 1일 때 내분점 C를 우리는 보통 중점이라고 할 거고요. 중점. 그러면 가장 특수한 상태부터 시작을 해보자. 중점은 이놈의 좌표가 만약에 x1이고 이놈의 좌표가 x2라고 하면 중점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평균. 그럼 이놈의 좌표는 두 좌표를 더한 다음에 이로 나눈다 이거거든요. 가장 특수한 상태에서 이제 일반적인 상태고, 지금 나는 얘를 M 대 N이 1대 1인 경우를 생각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뭐 2대 1, 막 5대 3 이런 형태도 엄청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때 M 대 N이 이제 1대 1이 아니라면 M 대 N이 1대 1일 때고, 그냥 M 대 N은 그냥 일반적인 비율 상태를 가졌을 때는요, 일단 외우는 거에 집중합시다. 외우는 거에. 일단 좀 관찰을 해보면 이가 여기에서는 이 두 개의 비율을 더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1대 1이니까 2가 된 거고, 그러면 M 대 N일 때는요 M 플러스 N이 되는 거예요. 일단 증명보다는 외우고 활용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선 1대 1이기 때문에 지금 개수가 1이라고 본다고 치면 여기서도 x1과 x2가 나올 건데, 그때 개수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럴 것 같죠. 만약에 개수로 작용을 한다면. 근데 이게 아니라 한번 꼬아서 n이 x1한테 달라붙고 m이 x2한테 달라붙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은 거죠. 왜 한 번 더 꼬나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내분점의 증명은 비례식이에요. 왜냐면 지금 내분점이라는 건 어쨌든 비율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비율을 의미하는 거니까, 자, 내가 이 그림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AC 대 BC가 M 대 N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그러면 저번 시간에 이거 길이잖아요. 길이 어떻게 나타냈다고 그랬죠? 길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면 되죠. 근데 내가 물론 그림에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 어차피 A는 x1이라는 좌표, B는 x2라는 좌표를 하는 거니까, 자, 좌표가 다 주어져 있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 모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냥 x라고 할게요. 이놈의 좌표를 x라고 했을 때 이 비례식은 x-x1의 절대값, 그 다음에 BC는 x-x2의 절대값 이래버리면 되죠. 그게 M 대 N이다 해가지고 얘 곱하기 얘가 같다를 풀면 x에서 풀면 x가 얘가 딱 나온대요. 증명은 이거예요. 근데 뭐 증명 과정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x1을 좌표로 갖는 A와 x2를 좌표로 갖는 B를
예를 들어서 3대 2 내분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내분점의 좌표를 C라고 했을 때 이 C의 좌표는요, 두 개 더한 거. 순서가 의미가 있다 얘들아. 순서가 여기에 MN이냐 NM이냐가 좀 다른 거니까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좌표는 3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2분의 그리고 x1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x1, x2로 적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치가 돼야 될 것 같지만 한번 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x1 자리에는 지금 2를 곱하는 거고 x2 옆에는 3을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이게 내분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수직선 사이에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좌표 평면으로 확장시켰죠.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이렇게 일직선 상에서뿐만 아니라 x, y 좌표, 즉 여기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이 길이를 배웠으니 오늘은 여기서 얘와 얘를 m대n으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것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건 뭐예요? 그럼 얘는 그냥 좌표 하나만 따라 구하는 거고 여기서는 x랑 y 좌표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 y1이라고 치고 여기가 x2, y2라고 쳤을 때 얘와 얘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쓰면 돼요. 자, 여기서 계산해야 될 것들은 x 좌표만 보고 계산을 하는 거고 얘는 y 좌표만 보고 계산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분모는 m 플러스 n으로 통일이 돼 있을 거고요. 그대로 적어요. x1, 그다음에 x2 적고 y1, y2 적은 다음에 자, x1한테 n이 들러붙어 있고 x2한테 n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반대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해서 더해주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되니까 이거 이제 외워서 자유자재로 쓰면 돼요. 그러면 개념은 끝났어요. 이제 또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뭐 내분점이다 해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당연히 이건 너네가 외워야 될 것들이고 그 중에 가장 특수한 것들은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얘도 그냥 mn에다가 1을 넣은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1을 넣었으니까 2가 됐고 1을 넣었기 때문에 x1과 x2의 옆에 개수가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저번 시간에 살짝 귀띔해 줬는데 무게중심의 좌표는 그냥 세 점의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애초에 무게중심은 삼각형 거이기 때문에 좌표들이 3개씩 나올 겁니다. 이 정도 해석하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보고 x1, y1 이렇게 세트죠. 그 다음에 x2, y2, x3, y3로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에 무게중심을 구한 좌표가 없나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어야 돼요. 뭐 평균이죠, 평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내분점 몰라도 되니까 가봅시다. 일단은 기본 연산에 좀 치중을 하는 문제가 나오네요. 예제 6번 A, B에 대해서 참고로 얘들아 A, B라고 쳤을 때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잡는 것도 중요해요. 2대 1이라는 건 일단 A, B의 내분점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 있는데 그 점이 C라고 쳤을 때 2대1 내분점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라고 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일 때 그때의 점을 내가 찾는 거잖아요. 그럼 위치적으로 2대1 내분점은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A에서 출발해서 B까지의 길이를 총 몇 등분을 해야겠어. 일단 내가 가늠을 하려는 위치를 3등분을 해야 돼요. 3등분을 하고 얘는요 3등분 즉 2 플러스 1 등분을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에서부터 출발한다면 그 3등분 점에서 두 칸만큼 벌어진 자리에 C가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뭐 B에서부터 시작한다면 B에서부터는 한 칸만큼 떨어진 거에 C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AB의 2대1 내분점이랑 AB의 1대2 내분점은 다를 거예요. 그죠? 여기가 2대1 내분점이고 여기가 1대2 내분점이겠죠. 순서 중요한다는 거 조심해요. 너네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AB에서 선분 AB를 3등분하는 점 중 A에 가까운 점을 P, B에 가까운 점을 Q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바로 할게요. 지금 생각부터 해보자. 마이너스 2,7이 여기 어딘가 찍혀 있을 거고, 마이너스 2,7이 여기 어딘가 찍혀 있을 거고, 4,-2가 여기쯤 찍혀 있다고 했을 때, 자, A, B를 3등분하는 점 중에 A한테 가까운 게 P고 B한테 가까운 게 P라고 하는데, 얘가 그림을 좌표의 위치 선정을 잘 해가지고 그리는 게 딱히 의미가 없어 보여요. 어차피 이거를 3등분했다는 거는 이렇게 두 번 갈라서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이러고 있는데 딱히 그림이 문제에 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풀 겁니다. 그냥 P 이렇게 생겼을 거고, P A가 여기 있을 거고 B가 여기 있다고 쳤을 때 3등분 이렇게 여기가 P일 거고 여기가 Q일 거다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3등분을 했으니까 이 P는 A, B를 2대1로 1대2로 내분한 점일 거고요. Q는 2대1로 내분한 점이겠구나 라고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얘 좌표 보여볼게요. 이 P의 좌표는요, 일단 3분의 1로 적어요. 왜냐면 m 플러스 n이 두면 3이잖아요. 그쵸? 그리고서 자,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2,7이었고 이놈은 4,-2였으니까 일단 여기 자리에는 이거 두 개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랑 4를 적어요. 마이너스 2랑 4를 적는데, 자, 애초에 내가 지금 1대2 내분점을 구하고 있으니 여기에다가 1을 곱하고 여기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한 비율을 써야겠죠. 그럼 여기도 일단 7이랑 마이너스 2를 써놓고서 1대2 내분점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 1을 곱하고 여기에다 1을 곱한 걸 더한다. 이런 식으로. 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이거는 0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14에서 1을 빼니까 10이니까 얘는 0,4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되면 이걸 어떻게 푸냐면, 어차피 너네가 봐도 알겠지만 X좌표 구하는 거 따로 Y좌표 구하는 거 따로 줘. 그럼 이렇게 해도 돼요. 마이너스 2랑 4만 보고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총 길이를 생각하면 몇이에요? X좌표만 보면 간격이 몇이에요? 4랑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그 간격도 또한 3등분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황이? 그러면 이 길이가 다 몇인 거야? 2인 거죠. 그러면 어차피 비율이야 얘들아. 2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라면 마이너스 2에서 열로 왔으면 2가 더해져서 몇이 됐겠어요? 그냥 0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가능하는 작업이 이거 계산하는 작업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0 나왔고, 그 다음에 Y좌표 간격은 어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9점. 그러면은 이렇게 3등분이 됐다면 Y좌표도 한 칸 움직일 때마다 3씩 벌어지겠죠. 근데 추이를 보면 7에서 마이너스 2까지 출발하는 거는 30 작아지는 추세니까 7 다음에 3 작아지면 뭐가 나오겠어요? 4가 나온다 이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정도 남선을 해봅시다. 자, Q의 좌표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X좌표는 이 한 칸 한 칸이 2였어요. 부호까지 가능을 하면 2씩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0,4에서 X좌표가 2가 더해지면 2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Y좌표는 어땠어요? 3씩 작아졌죠. 그러면 여기서 3씩 더 작아지면 이렇게 됐을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이 작업은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x좌표 간격이 플러스 2가 되고 y좌표 간격이 마이너스 3이 되기 때문에 한 칸 갈 때마다 20 더해지고 30 빼진다가 정수처럼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간격이 정수 간격이 나오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나중에 막 분수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분수가 나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도 분수고 그거를 3등분 한 것도 분수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고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암산이 되는 거면 암산을 해버리고 나중에 분수 나오면 그때는 내분점 공식에 의존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지 실수를 덜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막 21분의 5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막 또 이거를 3으로 나누면 63분의 5 이러고 있으면 계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내분점 공식에 의존을 하고요. 방금처럼 이 전체 간격의 몇 분의 몇. 그럼 이게 몇이 나올 거니까 여기서 더해주는 작업이 훨씬 편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좋고요. 오케이. 계속 의식하면서 해볼게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지 아닐지. 자, 실력 더하기 한번 가봅시다. 두 점이 있고요. A, B가 있는데 A, B 직선 위의 접시라고 했는데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얘를 보자마자 어차피 너네가 배우는 건 내분점이죠. 그러면 C는 A, B 사이에 있겠다라고 추측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A, B 사이, 그러니까 내분점이라고 굳이 명칭을 주지도 않았고 직선 A, B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A보다 바깥쪽, B보다 바깥쪽에 나올 수도 있어요.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잖아. 그러면 얘는 C가 내분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아무튼 그때 얘를 만족하는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는 건 예를 들면은 만약에 C를 내분점이야 라고 단정해서 풀었다면 C의 좌표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2대1 내분점. 근데 얘는 C의 좌표를 모두 구하라는 거 보니까 내분점만이 원하는 건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여기가 A라고 치고요. 여기가 B라고 쳐. 적어도 내분 상황에서는 A가 대충 어디 있을 거고 B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린 거고요. 자, C 자체는 A, B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에서 B까지 거리랑 B에서 C까지 거리가 2대1이면 일단 이 거리 자체를 내가 2라고 인식을 해야겠죠. 그때 C가 만약에 안에 있으면 2대 1 이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거 너네 비율 방법 볼까요? C는 A, B의 내분점 맞죠? 이래버리면 몇 대면 내분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2대 1이니까 여기가 1일 거니까 여기는 뭐 1대 1 또는 뭐 중점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약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왜 항상 들어와야 돼 이거 아니에요? 나갈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가 2면 1 이럴 수 있어요? 없죠. 그럼 뭐야? 2대 1 해서 여기 있을 수도 있겠네 C가. 그리고 당연히 이 1이랑 2는 어떻게 써요? 같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리 감각까지 연결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는 몇 대면 내분점이고 얘는 뭐 어떤 내분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분점 자체는 문제가 내분합니다.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거를 굳이 맨날 내분점 공식 맞출 필요 없어. 자 가봅시다. 내가 지금 아는 길이는 얘밖에 없어요. 그럼 A, B의 길이 정도 구합시다. X좌표 차가 5점 25 Y좌표 차가 4예요.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맞아? 짜증나긴 하죠 지금. 그러니까 나는 이 루트 41이란 이 길이를 2라는 비율로 인식을 할 거예요. 2라는 비율로. 그러면 이게 몇이겠어? 이게는 뭐 2분의 루트 41이겠죠. 루트 따지잖아요. 근데 뭐 길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것도 자 이제 좌표 구할 건데 아까처럼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이
3,1이고 이 부분이 마이너스 2,5니까 봅시다. x좌표가 봐봐 두 칸 띄었는데 5가 떨어졌죠. 그럼 한 칸 띄었으면 몇 밖에 안 떨어졌겠어? 2분의 5가 떨어졌겠죠? 그럼 얘가 2분의 6이니까 여기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하죠. 분수지만 이 정도는 계산할만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2라는 비율로 갔는데 4가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는 2만 올랐으니까 이렇게 됐겠네. 그쵸? 그럼 하나는 벌써 나왔네. 물론 얘와 얘의 중점이다라고 계산했어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를 구할 건데 얘는 이것 얘 또는 얘 내분점으로 설명할 수는 없죠. 바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죠. 뭐 굳이 따지자면 얘를 모르니까 얘를 뭐 x, y라고 둔 다음에 얘와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야 라고 풀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얘와 얘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얘야 라고 해서 방정식처럼 풀 수도 있는 건데, 그쵸? 근데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비율이랑 여기서 여기까지 비율이랑 어때요? 동일하죠? 그럼 동일한 변화를 주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열로 갔을 때 그 비율 있죠? x좌표는 5 빼고 y좌표는 4 더한 거, 그거를 여기서 여기까지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율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가 5가 빼지고 y좌표가 4가 더해지니까 여기는요 이거 5 빼지면 뭐니? 마이너스 2분의 9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고 y좌표는 4가 커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거예요. 2분의 1,3이랑 마이너스 2분의 9,7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관찰을 해보면 여기가 2분의 6이었을 거고 2분의 1이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였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9 1이었을 거고 3이었을 거고 5였을 거고 7이었을 거고 딱딱딱 맞죠? 비율.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내 문제. 검토하는 것도 쉬워요. 1, 3, 5인데 여기가 8이 들어오는 거 누가 봐도 잘못돼 보이잖아. 그쵸? 그 다음 예제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4,1과 2, 마이너스 9에 대해서 선분 AB를 t 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 오케이. 1대 1 마이너스 t로 내분하는 점이 3, 4분면 위의 점인데, 일단 이 문자를 포함한 내분점 공식 쓰면 그 내분하는 점이 t에 대한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게 3, 4분면 위에 있다는 건 뭐야? 3, 4분면 위에 있는 점 좌표의 특징은 x좌표와 y좌표가 둘 다 어떻다? 음수다? 이거 푸는 거니까 단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막 좌표 평면 이렇게 그린 다음에 A좌표 어디 찍고 B좌표 어디 찍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계산이에요. 그러면 X좌표와 Y좌표를 T에 대한 식으로만 나타내면 되니까 이거는 정확한 숫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대분점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만 여기서 여기까지 할 때 X좌표가 어떻게 되고 Y좌표가 어떻게 되고가 대소관계가 없잖아요. 문자니까. 그럼 얘는 그냥 내분점 공식 씁시다. 쓸 건데 일단은 t 대 1 마이너스 t는 더하면 1이니까 분모는 따로 안 쓸게요. 자, 이제 분자만 씁시다. 분자만. 자, 일단 마이너스 사람 1 적고요.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사람 1을 적고, 그 다음에 1이랑 마이너스 9를 적고요. 자, t 대 1 마이너스 t니까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t를 곱해야 돼. 왼쪽에. 이렇게. 여기다 t를 곱하고 더. 여기다 1 마이너스 t, 여기다 t를 곱하고 더하니까 x좌표는요 마이너스 이거 두 개 전개할게요. 4t랑 2t 더하면 6t 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되고 x좌표는 그 다음에 이거는 얘랑 마이너스 9t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1이 되겠다. 그렇죠? 이게 내분점의 x 좌표고 이게 내분점의 y 좌표예요. 마이너스 4요. 그렇지. 마이너스 3. 다른 거 괜찮나요? 그럼 이거 둘 다 음수다라는 연립 1차 부르시 풀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일단 t가 얘는요. t가 3분의 2보다 작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얘는 t가 10분의 1보다 커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10분의 1보다 크면서 3분의 2보다 작다고 쓰겠습니다. 그죠? 4분면 위에 있으면 얘들아 등호 넣으면 안 돼요. 등호를 넣게 되면은 축에 있는 건데 축은 4분면 위라고 하지 않아요. 축은 4분면 위라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면 어렵진 않네요. 두 점이 있는데 미지수가 껴있어요. 뭐 그리지도 못하고 사실 A, B를 A 대 1로 내분하는 점이 Y는 EX 위에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A와 B를 A 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적으면 좌표 시간에 A가 섞여 들어가 있을 건데 그게 Y는 EX 위에 있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직선이지만 사실 Y 좌표가 X 좌표의 2배가 되게 하는 점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그럼 뭐 하면 돼? 얘가 아니지. 이놈의 2배가 얘랑 똑같다라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A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좌표만 구하면 되네. 자, 보여볼게요. 또 구하면 A 플러스 1분의 A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 대 1로 내분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암산하는 거 연습해봅시다. 자, 일단 X좌표니까 이 두 개의 숫자를 일단 눈에 두고 A 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A 곱하고 여기다가 1 곱하고 더하면 되죠. A 대 1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어차피 너네가 왼쪽 오른쪽 볼 거니까 1대 A, 1대 A 이런 식으로 거꾸로 외워도 괜찮죠. 그러면 자, 1대 A 곱할 거야. 1대 A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대 A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외우든 안 틀리기만 쓰면 되니까. 그럼 이놈이 내분점의 X좌표, 이놈이 내분점의 Y좌표니까 그게 여기 위에 있으려면 이놈의 2배가 얘랑 똑같다라는 쓰면 되죠. 그리고 딱 봐도 분모는 딱히 의미가 없잖아요. 분모는 얘도 A 플러스고 얘도 A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죠. 이놈의 2배 4의 제곱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14이다. 이걸 풀어달라 아니겠어요? 괜찮나요? 여기 내가 A 플러스 2 썼어도 어차피 곱해서 없앴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건너가고 이로 나누면 2A 제곱 플러스 7A 마이너스 4A 꼴 0을 풀어줘 이거야. 두 개가 나올 건데 양수를 구해달라고 하네. 당연히 얘들아 내분점의 비율이니까 음수는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대 1로 내분하는 정도라고. 신기하긴 하네. 됩니까? 맞죠? 이렇게 치해 나오는 거. A가 2분의 1이다. 오케이. 무게 중심. 무게 중심. 무게중심 좌표는 삼각형을 이루는 세 점의 평균이구나 보다 남이 더 올라가면은 그 좌표 계산보다 그 닮은 비율로 푸는 게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거를 그냥 죄다 미지수 쓰고 좌표 계산보다는 문제가 무게중심 문제가 나오면 한번 그려보는 습관도 되게 좋아요. 그려보는 거. 삼각형 ABC의 두 꼭지점 AB의 좌표가 2,6,-1이고 ABC의 무게중심 좌표가 1,1일 때 C의 좌표
뭐 일단은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대충 그려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좌표들이 막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막 좌표 평면이 막 너무 깐깐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여기가 2,5고 여기가 6,-1인데 얘를 안 주고 무게중심 좌표를 줬단 말이지. 무게중심 좌표가 1,1이다. 가장 쉬운 건 이거죠. 여기를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준 다음에 x좌표의 평균이 1이고 y좌표의 평균이 1이다라고 푸는 게 가장 쉽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또 얘들아 너무 묻어붙여 막 3분의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낫지 않아요? 그럼 x좌표 싹 다 더하면 3이다. 이거 이해됩니까? 싹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얘래매. 그러면 x좌표끼리 싹 다 더해서 3이 나오려면 얘가 마이너스 5면 되고 그렇죠? y좌표끼리 싹 다 더한 것도 3이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면서 풀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림으로 그려서 푸는 건 딱히 의미가 없었겠다. 이거 괜히 그림으로 풀면은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뭐 문제를 딱 보면서 선생님이 그리면 좋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아무런 수학이 없으면 바로 틀면 돼요. 계산으로 풀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뭐 너 문제가 너무 수준이 너무 낮아서 이거 그냥 좌표에서 끝나면 되는 거고 뭐 오케이 여기서 뭐 더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좀 난이도 높은 거라고 가볼까? 8-2번만 볼게요. 8-2번. 아니. A, B, B, C. 8-3번.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개념이 있어서 세 점이 있어요. 오케이, 세 점 있다고 쳐. A가 2,A고 B, B,마사고 C, 마6,3인데 A, B 얘도 2대3 얘도 2대3 얘도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PQR이라고 하죠. 뭐 다섯 분분해서 뭐 2대3에서 여기 P 그 다음에 2대3에서 여기가 Q 그 다음에 2대3에서 여기를 R이라고 하자고 했을 때 PQR 이놈의 무게중심 좌표가 1,1이었다면 A랑 B는 뭐였을까 이거거든. 이거 내가 지금 알려주는 개념의 증명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노가다 계산을 띄면 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상황만 외우면 돼요. 원래 있던 삼각형 있죠. 원래 있던 삼각형을 자 AB, BC, CA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으로 막 이러면 안 돼요. AB, CB, 막 AC 이렇게 방향이 도중에 바뀌면 안 돼요. 얘처럼 한 방향으로 AB, BC, CA를 동일한 비율로 나누는 점들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다 2대3, 2대3, 2대3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얘네들을 이은 이 삼각형 있죠. 이 전체 삼각형과 그 다음으로 태어난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동일해요. 계산을 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진짜 이래야 돼요. 얘가 2대3이 아니고 1대4, 1대4, 1대4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원본의 무게중심을 그대로 계산한다고. 근데 시험에서 한번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얘가 2대3이고 2대3이래. 그러면 얘는 도중에 방향을 틀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못 써요. 그러면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PQR의 좌표 다 계산한 다음에 그냥 노가다 계산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2대3, 2대3, 2대3이었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랑 이놈의 무게중심이랑 똑같다. 그럼 어떻게 풀면 돼요? 얘 더하기 얘가 3이다 이거 하나 풀고 얘 더하기 얘도 3이다 풀면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방금 이거는 모르면 못 푸는 건 아닌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뭐겠어? 얘랑 얘 더하면 마이너스 4니까 이게 뭐겠어요?
7이겠고, 그쵸? 그래야지 3 더하면 3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A랑, 아니지, A가 아니죠? 마이너스 4랑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이건 4겠죠? 다 더해서 3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하나 알아둡시다. 아, 똑같은 뭐 반식이든 식이든 상관없어요. m 대 n, m 대 n, m 대 n으로 만들어진 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원본이랑 똑같구나. 원본이랑 똑같구나. 8-4가 이거 애들이 은근히 잘 풀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그냥 계산으로 막 푸는 것보다 이건 그려보는 건데, 자, 이거를 계산으로 접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 계산으로 해보고 싶어요. 계산으로 한다고 치면 사실 그냥 대충 그려도 돼요. 근데 또 너무 정삼각형 이등변처럼 그리면 안 좋으니까 대충 이렇게 할게요. 꼭지점 A 줬고 무게중심 줬고 여기를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죠? 무게중심 누가 모여서 생겼어? 뭐라고? 아니야, 그건 내심이야. 이등분선이 모여서 생긴 게 내심,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모여서 생긴 게 외심, 각의 이등분선이 내심, 중선이 무게중심이에요. 중선. 그러니까 무게중심 작도하려면 일단 적어도 하나의 중선을 구해야겠죠. 이렇게 하나의 중선 긋고 원래는 나머지 중선이 만나는 건데 성질을 살짝 이용하면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이렇게. 그래도 대충 막 쥐를 막 이딴 데 찍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문제가 얘랑 얘를 줬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밀고 나갈까 이거를 말이야. 여기 구하라고 안 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그림을 안 그렸으면 A랑 무게중심 줬네? 그럼 B 모르니까 B를 뭐 A, B, C를 C,D라고 두면 A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싹 다 더한 거 마이너스 6 플러스 A 플러스 C가 무게중심의 좌표인 3배니까 6이고 그 다음에 Y좌표 싹 다 더한 거 그게 Y좌표 3배니까 9다 하면 A 플러스 C가 10이고 B 플러스 D가 10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A랑 C 따로 B랑 D 따로는 못 구해요. 문제는 못 구하는데 B, 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이거 맞나요? 이거 구하라는 거 맞나요? 이게 왜냐면 B와 C의 X좌표 합이고 이가 B와 C의 Y좌표 합이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겠죠. 6,5 이거 괜찮아요? 네, BC의 중점 어떻게 구해? 2분의 A 플러스 C고 2분의 B 플러스 D잖아. 근데 내가 이 관계식에서 A 플러스 C가 10이고 B 플러스 D가 10인 걸 모르겠으니까 양변을 그냥 2로 나누면 그게 답이라고. 그죠? 근데 아까 내가 그리다 간 거 있죠?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내가 무게중심 작도할 때 중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 2대1 내분점이 G인 거를 반영을 시켰잖아요. 그럼 봐봐. 문제가 얘 줬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 줬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이렇게 물었죠. 그럼 애초에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아니야? G는 얘와 얘 2대1 내분점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였네. 그러면은 얘를 미지수로 두고 2대1 내분점이 얘다 해도 되고 아까 내가 했던 거였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3칸이겠죠. 그렇죠? 자, 근데 나는 지금 이 비율을 알고 있어. 자, 가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2의 비율인데 x좌표가
8 커졌죠? 그럼 이 비율인데 8 커졌으면 한 칸 갈 때마다 플러스 4가 됐다는 거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 칸인데 x좌표가 4 커졌으니까 뭐가 됐겠어요? 6이 됐을 거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y좌표가 2칸 갔는데 4 커졌죠? 그럼 한 칸 갈 때 2가 커져야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됐겠어요? 5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럼 똑같이 나오죠 6,5. 이런 걸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연습이 돼야지 시험 때 진짜 빨리 거예요. 뭐 이 문제는 솔직히 이렇게 푸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계산 실수의 여지가 좀 많죠 얘보다. 이거 어떻게 계산 실수하냐? 검토도 쉬워. 간격이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쭉쭉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대 1 내분점이라는 거를 이렇게 도형적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좋다. 그럼 이제 또 이제 평행사변형 마름모가 좀 튀어나올 텐데, 자, 평행사변형이 나왔어요. A, B, C를 줬는데 D를 구해줘 이거. 저번 시간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평행사변형 고1회 때 평행사변형 나오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대각선이 중점 공유해요. 대각선이 중점을 공유한다. 근데 이것만으로 안 풀릴 때 그 다음으로 쓰는 게 뭐냐면 대변끼리 같다 이겁니다. 뭐 성질이 많은데 이거 두 개 쓰면 웬만하면 다 풀려요. 대변끼리 같다는 건 마주보는 변끼리 길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봐봐. A, B, C를 줬네요. 평행사변형 A, B, C라고 줬으면 얘들아 어디를 A로 둬야 되는 중요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쓰면 안 돼. 그게 아까처럼 이어져야 돼. 막 A, 막 B 이렇게 쓰는 순간 틀려요. 단식이든 식이든 자기 맘인데 흐름을 타야 돼 이렇게. 뭐 아니면은 A, B, C, D 또는 A, B, C, D 다 괜찮아요. 그때 주고 얘를 구해라 이거죠. 그럼 이거 쓰면 끝나네. 얘와 얘의 중점이랑 얘와 얘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 했으면 그냥 끝나요. 그러면 얘들아 이걸 이해했으면 이렇게 풀어도 되네. 자, A, B, C, D일 거니까 이놈의 중점이랑 같을 거야라고 푸는 거라고. 그러면은 자 굳이 중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봐봐 x좌표 합이랑 y좌표 합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렇게 더하면 뭐야? 이렇게 더하면 3이죠. 그러면은 얘랑 돼서 3 나오려면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얘랑 매치는 당연히 얘기해도 돼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냥 계속 풀다 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자연스럽게 터지게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이놈의 중점의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2고 2분의 3 플러스 7이니까 이놈의 좌표를 x, y라고 뒀을 때 얘가 2분의 5 플러스 x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y 이렇게 굳이 풀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그냥 합계수 똑같으면 되니까. 근데 이 조건만으로 미지수가 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럼 얘 쓰면 돼요. 아니면 이것도 있겠죠. 너네가 직선을 배우면 대변끼리 평행하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직 직선을 안 배웠으니까. 아우 이것도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 도형이라는 게 평면 좌표를 배웠으니까 평면 좌표로만 풀어야 돼. 내가 직선 배웠으니까 직선으로만 풀어야 돼. 그런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쓰는 게 진짜 편할 건데 일단은 매점에 좌표를 줬는데 D가 뭔지 몰라요. D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D가 여기 두 중에 어떤 거여야지 평행사변형이 될까를 골라줘 이거죠. 그러면 아까처럼 갑시다. 아까처럼.
자, 근데 얘는 조심해야 되는 게 A, B, C, D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얘가 A, B, C, D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매칭을 계속 다르게 해주면서 골라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A, B, C, D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얘가 A, B, C, D라고 했으면 이렇게가 짝꿍이잖아. 중점 공유할 때. 근데 이거를 계속 조합을 다르게 하면서 보여야 된다고. 자, 그럼 내가 하는 거 봐봐요. 나는 이렇게 짝꿍일 때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일 때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일 때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총 뭐 3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는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짝꿍인 경우도 추가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짝꿍인 경우, 이렇게 짝꿍인 경우는 중복이죠? 그러니까 또 얘는 얘 기준으로 얘랑 얘랑 짝꿍일 때, 얘랑 얘랑 짝꿍일 때, 얘랑 얘랑 짝꿍일 때만 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짝꿍이 다 가봅시다. X좌표합이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렇게 짝꿍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돼. 그렇죠? 근데 Y좌표합은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니까 그때 얘는 뭐겠어? 이거. 그럼 이거 일단 얘 합격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이 돼 가볼게요. 그럼 X좌표합이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얘가 4. 설마 비읍인가? 이거 4. 그 다음에 Y좌표합이 2가 나와야 되니까 B는 3. 이것도 맞겠죠.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짝꿍이 돼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짝꿍이라는 건 이렇게 짝꿍 먹었다는 거죠. 그럼 X좌표합이 1이 나와야 돼. 그럼 A가 0. 이거 뭐 둘 중 하나일 거고 A가 0. 그 다음에 Y좌표합이 마이너스 1이 나니까 B가 마이너스. 맞나요? 얘는 없잖아. 그래. B가 마이너스. 내가 뭐 잘못했나? 마이너스 마사 그렇지. 이거 다른 건 뭐 안 되겠죠. 대각선 공유가 안 되는 거니까. 10번 풀면 평균점수가 끝나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제들만 잘 풀어도 완벽하게 푼다는 가정하에 2등급은 나오지. 2등급은 완벽하게 푼다고 쓰고 실수 안 한다는 가정하에. 자, 각의 이등분선인데 저번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은 이 각을 이등분하는 얘가 얘랑 만나는 점일 때 이 비율이랑 얘 대 얘 비율이 얘 대 얘 비율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분점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면 너네가 이 길이를 안다면 잘 들어. 이 길이가 만약에 얘가 3이고 얘가 6이면 얘도 3이고 얘도 6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얘 대 얘가 1대 2인 건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갑자기 이 두 놈의 내분점 좌표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 길이들로. 그거에 의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길이를 알 때 얘 대 얘 비율도 거꾸로 알 수 있겠죠. 어떻게 가볼게요. 세 점의 좌표를 싹 다 줬는데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다 이랬어. D를 구해야 달래. 그러면은 D는 일단 B, C 사이에 있는 거니까 D는 B와 C의 몇 대 몇 내분점일 거예요. 그럼 몇 대 몇인지만 알면 되지. 근데 그 몇 대 몇인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이놈한테 물어볼 거라고. 그러면은 자, 가봅시다. 이 길이는요. X좌표가 3 차이 나고요. Y좌표가 4 차이 나니까 길이는 일단 5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길이는요. X좌표가 6 차이 나요. 그 다음에 Y좌표가 8 차이 나니까 이놈의 길이는 10이죠. 그러면 D는 BC를 5대 10.
1대2로 내분하는 점이구나 이거라고. 돼요? 자, 이거 암산해보자 한번. 이거 1대2로 내분할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3칸이죠. 자, 3칸 갔는데 9 커졌네. 그러면 여기서 한 칸 가려면 3밖에 안 커지면 되죠. 2. 그 다음에 y좌표는 3칸 갔는데 4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한 칸 갔을 때는 3분의 4가 떨어졌겠죠. 3분의 2. 이렇게 그렇죠. 2,3분의 2. 그리고 그림 보면 살짝 2,3분의 2 같죠? 그러면 돼요. 다른 뭘 볼까? 10-4? 약간 이렇게 조금 문제 볼륨이 커지면 좀 당황을 하던데, 자, 일단 세 점의 좌표는 또 싹 다 줬고, 삼각형 ABC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무선을 그어서 만나는 게 D인데요. 갑자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과 그 다음에 이놈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비를 M 대 N이라고 하죠. 근데 뭐 그림 그릴 것도 없어요. 봐봐. BD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은 당연히 닮음이죠. 원끼리 닮음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넓이비를 M 대 N이라고 하자는 건 넓이비는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비는 닮음비의 제곱 비율이죠. 그럼 어차피 뭐야? 이놈이 몇 대 몇인지 알면 이놈이 만약에 A 대 B라면 M 대 N이라는 거는 A제곱 대 B제곱을 구하라 이거네 그냥. 닮음비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엔 또 얘가 몇 대 몇인지 구하라는 걸 알면 되니까 또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있으면 되네. 똑같네 아까 먼저. 그럼 6 커졌고 2 작아졌으니까 뭐야? 36 플러스 4 루트 40 루트 40이잖아. 얘는 2 커졌고 4 커졌어. 뭐야 이거? 4 플러스 16 루트 20인가? 그러면 이거 몇 대 몇일까요? 얘가 2루트 10이고요. 얘가 2루트 5니까 루트 2대 1인가요? 비율이? 얘네가? 맞나요? 루트 2대 1? 그러면은 A 대 B가 몇 대 몇이야? 루트 2대 1 맞죠? 그러면은 얘는 몇이겠어요? 2대 1이겠죠? 2대 1. 제곱 비율이니까. 괜찮아요? 문제를 되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지만 어렵지 않았고. 오케이. 자, 이제 잠깐 연습 문제에서 다시 풀만한 게 따짐도 좀 같이 봅니다. 내가 숙제 때 챌린지는 안 낼 거예요. 그냥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요. 질문 같은 거 내가 받아줄 거니까. 뭐 지금 우리 뭐 챌린지 좀 풀어봤자. 17번 볼게 나가 17번. 정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좌표 줬고 무게중심이 줬어요. 자, 정삼각형 그려줄게요. 막 XY축에 너무 막 그렇게 그릴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갈게요. 정삼각형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한 변의 길이랑 한 변이랑 높이랑 넓이가 다 이어져 있다는 거. 한 변의 길이 A면 2분의 루트 3A, 4분의 루트 3A죠. 싹 다 연동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외심, 내심, 무게중심이 똑같다 이거. 난 여기를 A라고 두고 풀게요. 여기가 6,8. 무게중심은 자, 무게중심 그리려면 중선 작도 해야 되죠. 근데 무게중심이랑 외심이랑 내심이랑 똑같다며.
그럼 내가 만약에 외심이라고 풀면 이렇게 수직 이등선 부어서 여기를 2대 1 해도 괜찮죠? 보여주시면 여기가 0, 여기가 1. 그때 ABC의 넓이 구하래. 근데 ABC의 넓이 구하라는 건 높이 또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죠. 근데 이미 내가 그림을 얘들아 뭘 그려놨어요? 높이를 그려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나는 원래 뭐 그린 거야? 중선 그렸어야 되는데 중선 대신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잖아. 근데 정삼각형이다 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 높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이 길인데 이 길이에 얘가 2대 1이니까 이 길이에 2분의 3배를 하면 나는 얘의 뭘 알게 돼요? 높이를 알게 되고, 그렇죠? 높이 하면 뭘 더 구할 수 있어요? 넓이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끝났네. 자, 길이 구할게요. 6, 8. 6, 8은 여기 10이죠, 그렇죠? 6대 8대 10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그럼 1이 몇이지? 10의 2분의 3을 곱해봐. 15. 그럼 높이가 15네? 그렇죠? 너무 헷갈려. 이렇게 갑시다. 2분의 루트 3a가 15가 나왔대. 그럼 한 변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한 변의 길이는 뭐예요? 루트 3분의 30이죠. 그럼 넓이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4분의 루트 3a제곱 곱하면 되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거 적으면 이거 제곱해서 쓴 거야. 그러면 맞나 이거 900을 4로 나누면 뭡니까 이거? 225 3분의 225 루트 3 225가 아니잖아. 맞죠? 225나? 이게 다를 것 같은데 2분의 루트 3a가 15다. 루트 3분의 3분의 30 이게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무게중심은 뭔가 뭐 좌표로 두고 이거 다 더한 게 0,0야 이것보다 이거 훨씬 많이 써요. 2대1 써가지고 하는 거. 여기 개념원에서는 오케이, 우리 직선으로 넘어갑시다. 직선. 두시죠. 너무 딥하게 갈 필요 없고 직선 갈 건데 직선의 방정식. 너네가 알고 있는 직선은 요소가 직선의 방정식이 얘들아 몇 참수인 건 알고 있어요? 1참수인 건 알고 있나요? 1차 함수식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요소가 1차 개수를 우린 직선의 방정식에서의 뭐라고 불러요? 직선의 기울기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 이 1참수의 y절편이라는 게 이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는 x에다가 0을 대입한 거니까 이게 y절편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는 건 내가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자 할 때 필요한 게 두 가지만 있으면 돼. 기울기랑 y절편. 가장 쉬운 거. 준비물은 기울기랑 y절편인데 y절편은 사실 필요 없어요. y절편 아니어도 한 점 아무거나 있으면 되죠. y절편은 그 한 점 중에 그냥 x좌표가 0인 점일 뿐이고 그냥 이래도 되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y절편인데 기울기가 1이고
한 점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얘들아 무한계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1인 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직선을 완성시키려면 이것들 중에 나는 얘를 갖고 싶어. 그럼 얘가 지나는 점 하나 줘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키려면 기울기랑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한데 일단 직선의 본체는 얘입니다. 기울기가 가장 중요해요. 얘가 본체예요. 나중에 뒤에 이제 원의 방정식 배울 때는 중심이랑 반지름으로 나뉘는데 직선에서는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튼 기울기랑 점이 2,3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걸 구해달래.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세우면 되죠. 아 일단 1참수니까 기울기 3이라고 할게요. 일단 3x 딱 적으면 되죠. 그쵸? 근데 내가 이렇게 끝내버리면 얘는 2, 몇을 지나요? 이 직선에 2,6 지나니까 아니죠. 그럼 2를 넣었을 때 6이 되게끔 뭐 해주면 돼? 이러면 되죠? 됐죠?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잖아. 뭐 공식은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아 y는 기울기 곱하기 2,3을 지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이건 알죠? 그래야지 2를 넣었을 때 3이 되게 하는 거니까 이게 문자면 이렇게 적는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숫자면 2를 넣었을 때 6으로 맞춰지게끔 조정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합시다. 기울기랑 한 점 있으면 되는구나. 그럼 이거 알고 있죠? 아 기울기를 어떻게 줄 수 있어? 이거는 똑같이 한 점이라고 하고 기울기 자체라는 게 기울어진 정도니까 기울어진 정도를 내가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주라고 하면 이 두 점을 이었을 때 기울기를 계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를 한 점 더하기 한 점으로 나눠서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기울기 계산하는 법은 알죠?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장 특수한 상황은 기울기랑 y절편을 준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가장 특수한 거는 그 한 점 한 점이 x절편이랑 y절편으로 이루어졌을 때 가장 특수한 경우가 되겠죠. 따로 외울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은근히 쓰더라고 이거. 자, 만약에 한 점이 1,2랑 2,4 아까 두 점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달래. 그러면 어쨌든 직선에선 기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기울기 어떻게 구하나? x좌표 차가 1이고 y좌표 차가 2죠. 그럼 기울기 몇이야? 2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일단 y는 2x를 적어요. 그 다음에 뭐 얘든 아무거나 대입해. 1을 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이미 됐죠? 그럼 이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줄 때 있잖아요. 2,0이랑 0,6을 지나는 직선 구해줘 이럴 때 있어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하면 되거든. 자, 근데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정확히 말하면 x좌표 차분의 y좌표 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방향 똑같이 해서 얘에서 얘를 뺀다고 가정했으면 얘 빼기 얘분의 얘 빼기 얘를 해야 돼. 기울기 자체는 음수가 나와도 되는 놈들이잖아. 그쵸? 그럼 보통 얘에서 얘를 빼는데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2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6이죠. 그쵸? 그럼 기울기가 일단 마3일 거고 기울기가 마3일 거고 그 다음에 y절편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것도 좋은데 이것도 괜찮아요. x절편이랑 y절편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 왜 1이야? x. 왜 이렇게 되나? 이거 그냥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그럼 얘를 보고서 2분의 x 플러스 6분의 y 이꼴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적는 것도 괜찮다고. 얘랑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왜냐면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문제가 직선의 방정식을 가끔 이렇게 줘요. 숫자분의 x 플러스 숫자분의 y 이꼴 1이라고 하면
얘가 x 절편이고 얘가 y 절편인 건 바로 보이죠? 아니 봐봐. x 절편은 y에다 엮는 거죠. y에다 엮으면 얘가 없어지죠. 그럼 누가 보다 x 절편이 2이고 그 다음에 y 절편은 x에다 엮는 거니까 얘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x 절편이고 이게 y 절편인 게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아 나중에 봐봐. 이거 봐봐. 3분의 x 마이너스 4분의 y 이꼴 1이라는 직선을 줬어요. 그럼 자 x절편 몇이야? 3이고 y절편은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애초에 기본 형태가 플러스였으니까. 그럼 약간 오버도 해볼까? 이놈의 y절편은 마삼이죠. x절편은 2분의 1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안목 길고 있으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일 때 쓸 수 있는 거겠죠. 지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해도 되죠. y절편 이거 가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x절편 y절편 이거 가리면 되고. 아무튼 내가 지금 이거 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공통 수학 이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 너네 알고 있는 정보 아닌가 이거? 중학교 때 쓰지 않았나 이거? 그랬네요. 중학교 가서 학습해도 돼. 아 그리고 탄젠트가 기울기를 의미한다. 이것도 알고 있죠? 탄젠트라는 게 그러니까 직선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건데 자 내가 이 직선 중에 두 점을 아무 데나 잡아. 그럼 얘랑 얘를 빗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이랑 얘랑 이거를 빗변으로 하는 얘랑 심지어 얘랑 얘에서 얘를 빗변으로 하는 이 직각삼각형들이 모두 닮음이죠.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직각삼각형의 얘분의 얘분의 얘가 다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 각도가 다 어때요? 똑같죠? 이 각도에 대한 탄젠트가 다 어때요? 똑같죠? 이 탄젠트가 얘분의 얘니까 이 직선이 뭐가 돼? 기울기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끔 이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에 대한 값을 세타라고 했을 때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다 이렇게 줘요. 그럼 기울기가 몇이다? 루트 3이다. 탄젠트를 주지 않겠죠. 이 각도가 60도래. 그러면 기울기가 뭐다? 루트 3이다라고 알아채야 된다. 당연히 특수각을 줄 겁니다. 특수각을. 여기가 45도래. 그 기울기가 1이겠구나. 왜냐면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1 한번 가봅시다.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래야지 안 졸려. 내가 하는 말 그냥 그렇구나 하고 하면 졸리는데 계속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 건지 계속 곱씹어 보면서 들어봐. 자, 결국 이 예제들은 직방을 구해줘 이거죠. 직선의 방정식 구해주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랑 한 점에 대한 정보를 줄 거예요. 아니면 기울기 대신 두 점을 주거나. 일단 1번은 나한테 마4, 4구가 6, -5를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까지 읽으면 한 점 준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 준 거니까 보자마자 y는 2x를 딱 적어요.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뭘 구해야겠어요? 이놈과 이놈의 중점을 구해야겠죠. 그럼 두 개 더하면 2네? 그럼 중점의 x좌표는 1일 거고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니까 중점의 좌표가 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100개 만들면 되잖아. 여기다 1 넣으면 2죠? 이거 있는 거죠? 1y는 2x 나와서 1, 마이너스 2 지나가니까요. 2번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한 점 준 거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인 거니까 기울기까지 줬네요. 기울기 몇입니까? 탄젠트 30 몇이야? 루트 3분의 네, 이건 알죠? 음, 30, 60, 90이면 얘랑 마주보는 게 1이면 얘랑 마주보는 게 루트 3이고 얘랑 마주보는 게 2인 거 알죠? 루트 3분의 1x 딱 적고 그 다음 x절편이 마이너스 2인 건 마이너스 2,0이 돼야 돼 이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2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잖아요. 이거겠네요. 이렇게 돼야지 상쇄가 되죠. 그죠? 그럼 뭐 너무 이거는 그냥 중학교 문제니까. 영어 카운트 있고. 왜 이렇게 유형이 세 번째가 됐지? 대형표다 보니까 진짜 세 분야가 되는데. 자, 이번에 A, B, C를 주고 A, B, C를 주고 A, B의 중점 M과 C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일단 C는 있고요. 얘 구하면 이 두 점으로 직방 구해줘 이거니까 A, B의 중점만 구해봅시다. X좌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네요. Y좌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7이야. 내가 왜 이로 나누는지는 알죠? 중점 구하는 거니까. 자, 이거 두 개 지나는 직방 구할 겁니다. 일단 기울기부터 갈게요. 얘에서 얘 빼면 1이에요. 1분의 얘에서 얘를 빼면 2분의 10이니까 6. 그럼 1분의 6이니까 y는 6x 일단 적고요. 이건 없어 이거. 여기다 2분의 1을 넣었을 때 2분의 5를 100개 해달래. 여기다 2분의 1은 3이죠. 근데 3에서 3은 2분의 6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럼 3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x절편이 4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인 직선이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렇게 그냥 적어버리면 편하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다 3,a 집어넣으면 되잖아. 3,a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면 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다. 문제가 이거 이걸 할 수 있을 거. 오케이 2-4. 이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너네들이 뭐가 힘들어하냐면 좌표랑 길이를 혼동하면 안 돼요. 좌표랑 길이랑 혼동하면 안 돼. 자, 12,3을 지나고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a는 양수고 이 b 자체는 이미 음수죠. 그러니까 문자 자체는 음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보고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놈의 넓이를 줬어요. 이놈이 3이래요. 그때 a 플러스 b를 구하래요. 그러면 저 a랑 b에 대한 미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관계식이 두 개가 있어서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럼 봐봐. 자, 12,3을 지난다. 12,3을 지난다라는 관계식이랑 삼각형의 넓이가 3이다를 a랑 b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얘부터가 얘가 만만하죠.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AB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러고 2분의 AB가 그럼 뭐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 A가 만약에 3이었어. 그럼 B는 뭐야? 그럼 벌써 틀렸죠 지금. 오? B 음수라며. 그럼 2분의 AB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네가 뭘 착각했냐면 내가 미리 스포했죠? A랑 B는 좌표였어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뭐로 구해야 돼요? 길이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썼어야 돼. 이렇게. 봐봐. 왜 그러냐면 여기 좌표가 A죠. 이거 길이 몇이야? 이거는 A 맞죠? 여기 좌표가 B야. 그럼 이 길이 어떻게 보여요? 이건 수직선 상인 거니까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뺏어 나오는 길이잖아. 이 길이는 마이너스 B예요. 이거 실수 많이 해.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 AB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죠. 저 B가 음수가 될 테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12,3을 지난다면 어떻게 AB가 나타나지?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여기가 0,B고 여기가 A,0이니까 가장 쉬운 건 이거죠. 0,B랑 A,0은 나한테 X랑 Y 절편을 준 거죠. 그럼 X 절편과 Y 절편을 안 상태에서 직방을 세울 수 있죠. 그 직선의 방정식이 근데 뭐도 지난다. 12,3을 지난다는 관계식이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직방 어떻게 세워? 아까 이렇게 세우면 더 좋다고 했죠? 이렇게.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렇게 해도 되겠네.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랑 B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고 관계식 두 개니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통분하면 되죠? 그럼 얘 통분하면 그냥 AB를 곱합시다. 뭐 통분을 해. AB 곱하면 3A 플러스 12B가 AB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AB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하면 이거 두 개 연립을 할 건데 잠깐만 이거 공통수학 2니까 이거 연립할 수 있어야 되네. 공통수학 1 한번 다들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연립하나요? A 플러스 12B가 마이너스 6이다. 맞죠? 일단 약분 좀 해볼게요. 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쉬운 건 A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B다 해놓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A에 대한, B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고 2차 방정식은 양수가 하나, 음수가 하나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서 음수가 찾으면 B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B 제곱이 마이너스 6이다. 그러면은 이거 넘어가서 2로 나누면 2B 제곱 플러스 B 마 3 이꼴 0이니까 이렇게 해주면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맞겠죠. 이거 음수라고 했잖아요, 애초에.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으면 플러스 6이 되니까 이거 4인가요, 그럼? 그래서 A 플러스 B는 2분의 5 이렇게 나올 때 2분의 5.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좌표 평면 위에서 뭔가를 막 넓이를 준다든지 길이 조건 줬을 때 좌표랑 길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이런 길이들을 구할 때 그냥 오른쪽에서 왼쪽 빼고 위에서 아래 빼고 이 짓을 하면 돼요. 나중에 수년 되면 확확 보여질 겁니다. 나중에 보면 오늘 내 목표는 예제 5번까지입니다. 예제 3개 더 풀면 돼요. 왜냐면 너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잖아.
딱히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까지는. 3번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가장 쉬운 논리는 이거예요. 세 점의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고 싶은데 이미 얘들아 이 두 점 가지고 직선이 완성이 되죠. 왜냐면 직선은 두 점만 있으면 된다며. 그럼 얘를 지나는 직방을 구하고 얘를 대입하면 되겠네. 그게 가장 쉬운데 이래도 돼요. 어쨌든 A랑 B가 있을 거고 한 직선 위에 있으면 문제가 바라보고 있는 광경은 얘잖아. 그러면 직방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이놈의 기울기는 일단 계산이 되거든. 이놈의 기울기가 X좌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커졌고요. Y좌표가 4만큼 커졌으니까 이놈의 기울기가 2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하고 얘의 기울기도 뭐다? 2다 이렇게 풀면 돼요. 또는 얘하고 얘의 기울기도 뭐다? 2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얘로 그냥 끝낼 수 있다고. 기울기로. 기울기가 싹 다 같아야 된다며. 그럼 여기가 지금 2,a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3이니까 이거 기울기도 계산했을 때 x좌표가 3 커졌어요. y좌표는 a마 3이겠죠. y좌표 차는. 그럼 그게 이놈의 기울기는 2랑 똑같으니까 a마 3이 6이 되려면 a가 3이다 이러면 된다고. 예. 9다 이러면 된다고. 직선의 방정식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뭐라고 했냐면 얘랑 얘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그럼 거기에다가 얘를 대입하면 되잖아 이랬어요. 근데 직선의 방정식까지 구한다는 건 내가 기울기랑 y절편까지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y절편 사실 필요 없잖아.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가 같다고 하면 돼. 또는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가 같다고 하면 돼요. 일단 점이 3개가 있으니까 저 세 점에서 나올 수 있는 기울기의 종류는 총 3가지예요. A, B, B, C, C. 근데 그게 싹 다 같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3가지 중에 2가지만 같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도 은근히 많이 씁니다. 이거. 근데 이 3-4번은 이건 이래야겠지. 모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표현이 똑같죠? 얘네들이 그냥 뭐하게 해달라? 한 직선 위에 있게 해달라는데 얘는 어떠한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확정은 안 돼요.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하겠어?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랑 구해서 같다. 이거 똑같이 하면 돼요. 똑같이. 그럼 얘는 굳이 따지자면 얘에서 얘를 뺀다고 치면 4분의 5-a랑 얘에서 얘를 빼면 a-6분의 마이너스 18이 같다면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기울기랑 같으면 어떤 나래를 피워도 한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너는 이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죠? 근데 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 방정식 풀 때. 그러니까 양변에 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크로스끼리 곱한 게 같다. 근데 그때 A가 6이라는 근이 나올 수도 있거든. 물론 이거 2개 곱한 거랑 이거 2개 곱한 거랑 같다 했을 때 A가 6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애초에 A가 6이 나와버리면 이놈이 어떻게 돼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풀 때 A가 6이 아니다라는 거 쓰고 가요. 분모가 0 되는 거는 금기시 되는 거니까. 아니다. 예제 4번은 오늘 건너뛸 거고 그냥 예제 5번하고 끝냅시다. 예제 4번은 좀 설명 좀 할 게 있어서. 예제 5번은 내가 가끔 그 예비고일들 시켜봤을 때 좀 잘하는 것 같아가지고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인데 이거 아니구나. 중학교 때는요 직방을 보통 이렇게 줘요. 이렇게 M이 기울기고 Y절편이 N이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이놈이랑 이놈이 의미하는 그 식의 구조는 똑같죠? 둘 다 그냥 X하고 Y에 대한 1차인데 고등학교 때는 보통 이렇게 준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이걸 어떻게 주문하냐면 y는 하고 고쳐서 해석을 하라 이래요. 근데 어차피 이거 맨날 나올 때마다 고치는 것도 짜증나고 하니까 여기서 살짝 미리 고쳐줄게요. 이렇게 되거든. 해보면 알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 거 그냥 바로 나오게 연습합시다. 그냥 마이너스 예분의 1가 기울기예요. 마이너스 예분의 1가 y절편이고 왜냐면 이런 부호 문제에서는 부호를 판가름 지어질 수 있는 건 y절편이랑 기울기의 부호밖에 없어요.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고요. y절편은요 마이너스 b분의 c니까 문제가 이런 거 줬을 때 얘네한테 대입을 해야 돼요. 부호를. 그러면 1번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A, B가 양수야 이렇게 있지 말고요. 이렇게 해석해봐. A랑 B는 부호가 같다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 얘가 음수야 해버리면 그거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A랑 B가 부호가 다르대니까 풀 말 수 있고 마 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A랑 B랑 부호가 다르면 얘는 음수죠. 그럼 기울기는 뭐라는 거야? 양수니까 일단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직선이. 근데 B랑 C랑 곱했더니 0이 됐다는 거. B나 C 중에 0이 있다 이건데 B가 0일 수가 있나요? B가 0일 수가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겠다. 일단 B가 0일 수는 없죠. 자 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었냐면 지금 얘들아 B분의 A가 기울기죠. 그럼 B가 0이 돼버릴 수 있어. 만약에 기울기가 얘라고 쳤을 때 B가 0이 될 수 있다 없다? B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왜냐면 B가 0이면 얘가 0이라고 했었을 거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는 B가 0일 수는 없죠. 그럼 C가 0이니까 Y 절편이 뭐다? 0이어서 0,0을 지나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1, 3, 4분면에 지난다가 답일 거 아니에요. 내가 그 T반 애들한테는 설명을 했는데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꼴 여기서 B가 0이게 돼버리면 얘가 이렇게 B가 0이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직선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직선이 아니야? 이것도 직선이긴 해요. 왜냐면 얘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봐봐 세훈아 봐봐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X는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X는 1 어떻게 생겼다고 했어? 머릿속으로 지금 그려봐. X가 1, X좌표가 1인 것들 뭐 있어 예시? X좌표 1인 거 X좌표가 1인 거 X좌표가 1인 좌표 또 그거 싹 다 이어봐. 어떻게 되겠어? 세로선이에요 이거. 근데 그럼 봐봐. 나는 원래 이놈의 기울기를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하자 이랬죠. 그럼 이놈도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의 직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거 직선의 기울기. 이건 기울기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없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런 거잖아, 이런 거잖아.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는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특수한 거니까 웬만하면 기울기가 얘일 거다라고 하는 거지. 자, 세로선은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A가 0이면 BY 플러스 C 이꼴 0이 되죠.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y좌표가 2인 거 1,2 막 4,2 하면 이거는 가로선이에요.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놈의 기울기는 0이에요. 왜냐면은 a가 0인 거니까 얘는 b분의 0이니까 기울기가 0입니다. 이놈의 기울기는 0이고 이놈의 기울기는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튼 얘는 일단 1, 3, 4분면 지나고요. a, b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 아니지. 얘가 음수니까 얘 양수 얘. 아 이거 잘못했잖아. 여기 있는 거잖아. a, b가 양수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죠. 그럼 얘는 2, 4, 4분면 지날 거고 이거 2, 4, 4분면 지날 거고 a,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분의 1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고요. 그 다음에 b, c가 음수면 y좌표는 양수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y좌표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1, 2, 3, 4분면에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 2, 3, 4분면. 문제 많은 거. 자, 마지막 이거 풀고 끝낼게요. 끝난다는 게 너네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집에 가는 게 아니야. 첨삭한다는 거야, 쉬고. 이참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을 때 직선이 지나지 않는 4분면을 구하라. 이참수 내용 알고 있을 거라고 듣고 얘를 딱 보자마자 일단 최고차은 음수일 겁니다. 최고차은 음수고요. y 절편이 c는 양수죠. 그 다음에 대칭축 같은 건 알아둬야 돼. 마이너스 2분의 b입니다. 대칭축이. 대칭축이 지금 대칭축 또한 세로선이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거야. x는 하고서. 그럼 대칭축의 본체는 무슨 좌표들이에요? x좌표들이야. x. y좌표는 무한계가 나오면 x좌표가 하나로 계속되니까 그럼 x좌표가 y축보다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얘는 음수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죠. 근데 a가 음수라며. 그럼 b는 뭐예요? b는 양. b도 b 음수겠네. 그렇죠? a, b, c가 a랑 b는 음수고 c는 양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놈이 일단 0 같은 건 없으니까 세로선은 아닐 거예요. 직선은 세로선 아니니까 이놈의 기울기 갑시다. 기울기는 자 이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플러스 기울기는 y의 개수분의 x의 개수에다가 부호 반대죠. 그럼 이놈은 y의 개수분의 bc분의 x의 개수 ab에다가 부호 바꾼 게 기울기예요. 그럼 b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을 거예요. b가 0이 아니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c분의 a가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y 절편은요. 자, 이놈분의 아니지 y의 개수분의 bc분의 상수항의 부호 반대 이거예요. c가 0이 아니니까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y 절편인데 a가 음수고 c가 양수니까 이게 음수예요. 그럼 얘는 양수이고 a랑 b가 둘 다 음수니까 얘가 양수예요. 그럼 얘 음수겠다.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서 y 절편도 음수인 거는 이거겠죠, 이거. 그럼 지나지 않는 4분면은 1, 4분면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1, 4분면은 안 지나요. 자, 우리 쉽시다. 10분 쉴게요. 수고하셨습니다.